그동안 호가호위했던 예. 찐윤 의원들이 예. 탄핵이 인용돼도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권을 재창출하느냐가 아니에요. 당권을 염두에 두고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미는 후보를 최종적인 대선 후보로 만들 겁니다. 어차피 네. 대선은 못 가져가니. 그리고 거기서 지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당대표로 밀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네. 줄 서서 사야 돼요, 우리도? 아니 뭐 품절이라고 그러던데. 아니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해야 되니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조금 뿌렸는데 정말 한 60건인가 국회 출입들한테만 딱 해가지고 저도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기사 보면은 막 오픈런하고 막 반차 쓰고 가고 그랬잖아요. 저도 반차를 써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광화문 교보문고, 합정 교보문고 다 전화를 했는데 재고가 없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 예약 판매분까지 다 마감이고 그럼 언제 들어와요? 했더니 다음 주 중에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강남 교보문고에 8건이 남아 있어요. 내가 이걸 구하려고 강남까지 가야 되나라고 현타가 와서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네. 아무튼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보도가 나오고 축약된 있죠?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날선 평가가 들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이다. 네. 이재명이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들 만나서 허허허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엔 개가 보입니다. 라고 하니까 또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네 저는 기꺼이 국민을 위한 개가 되겠습니다. 재판 잘 받으십시오. 이렇게 또 설전이 오가는 일이 있었죠. 네. 네. 이렇게 개가 자꾸 등장하면 진짜 개엄인 줄 알겠어요. 아 계엄 비상 계엄. 개엄인 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동훈의 전략은 어제도 뭐 잠깐 얘기가 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과의 1대1 구도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가 본인한테 오는 걸 막고 가능한 이 이미지를 이재명 대표한테 좀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닌가. 그래서 계엄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된 뭐 이 사람도 계엄할 사람이다 이렇게 왜냐면 안 그러면 본인한테 올 것 같으니까 같은 검찰 출신이고 정치 초보고 이런 전략 아닌가 싶기는 아니, 뭐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예상되는 전략이죠. 네. 선거에 나가면서 무조건 정치인들은 1등하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면 어쨌든 여야 통틀어서 각기 대선 지지도를 놓고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1등인 게 맞고 그리고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은 다른 데는 뭐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그렇죠. 1등 후보하고 싸워서 나의 그 체급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네. 제가 직전에 그 오늘 몇 시간 전에 발견을 했는데 예. 그 당내의 어떤 그 다른 주자들에 대한 견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한동훈 후보가 왜 그 모임이 언더 73이죠. 예, 예, 예. 근데 가만 보니까 오버 73 그러니까 73살 넘은 분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어. 73? 73년생보다 더 나이 아니 많은 사람. 73년생이 아니고 73세 의미 아닌가. 언더 73이. 근데 네네. 오버 73은 김문수 장관밖에 안 계시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김문수 장관 견제용이다? 좀 견제용이다. 근데 어제 제일 격하게 왜 비판한 사람은 홍준표 시장 같던데. 나 뭐라 했더라?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교통에서 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네. 후보들은 어쨌든 한동훈도 또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일 테니까 또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나는 국민의힘 후보랑 이거 좀 싸워봐야 별로 이렇게 체급 커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재명과만 1대1로 그렇죠. 싸우겠다는 전략인 거고. 아니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쨌든 찐윤 내지는 윤석열 부부를 지금도 응원하는 쪽에서는 가장 반감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쪽 그 마음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뭐 다 주반 야대 하면서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네. 막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지만 실제로 마음은 다 대선에 가 있는 거고 특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면이 조금 그러냐면
그 언더 73인가요? 그 네. 모임에서 김상욱 의원 나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경선이 통과가 돼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건데 네. 지금과 같은 스탠스라면 경선 통과가 가능할까? 예, 국민의힘의 그 현재 룰대로라면 5대 5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경선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당원 플러스 지지자만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 네. 요대로 가면 김문수 후보가 갈 가능성이 있지 이재명 대 한동훈 1대1 구도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 그 얘기는 김상우 의원 쫓아낸 이유가 반윤이나 비윤으로는 경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 경선용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반윤 비윤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패가 저는 스텝이 좀 꼬여 있다고 생각을 안될 하는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해괴한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은 안 되고 뭐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근데 어떻게 계엄의 바다를 건너요? 지금 상황에서? 이상한데 나.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논리에-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세요. 지금 찐윤이 네. 탄핵 가결되고 그러니까 인용되고 계속 나면 찐윤이야? 과연 진짜 찐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근데 좀 제가 봐야죠. 예상해 네. 보면 네. 그동안 호가호위했던 예. 이른바 찐윤 의원들이 예. 그 탄핵이 인용돼도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권을 재창출하느냐가 아니에요. 당권을 어느 쪽에서 주느냐. 가져가느냐. 예. 왜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7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대선의 최종적인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당권을 가져와. 그건 2017년 홍준표 후보가 그렇죠. 그랬고 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예. 아마 국힘도 이번 대선 이후에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희한한 거예요. 트렌드야. 예. 네. 그 언제부터 그렇게 예. 됐어요. 예. 근데 찐윤들은 당권을 염두에 두고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미는 후보를 최종적인 대선 후보로 만들 겁니다. 어차피 네. 대선은 못 가져가니. 그리고 거기서 지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당대표로 밀 거예요. 그래서 당권을 계속 가져가면서 본인들의 이제 공천, 뭐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본인들 총선까지의 당권을 가져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탄핵 인용된다고 뭐 이철규 의원이 개가천선 뭐 그러진 그런 일은 않겠죠. 안 일어나요.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네, 네. 보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당권이라는 거는 공천 요게 이제 핵심인 거고 혈당이 건강할 권리 이런 걸 말씀하신 건 아니죠? 네? 혈당은 예. 당 밸런스로 건강하게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참에 혈당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네. 당을. 여당 야당 혈당. 네.